자, 시장이 힘이 없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것들은 지금 1% 이상 낙폭을 조금 뭐 줄였습니다만은 그 속락한다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남아 있는 시장이라는 게 뭐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에 아마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 우리 시장이 가장 부진한 것 같죠? 신흥국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예. 부진했습니다. 체감하는 우리가 뭐 러시아 뭐 이런 데 체감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느끼고 코스닥 쪽도 그런 것 같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신흥국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여기에 속행되는 게 일단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게 채권, 예. 그다음에 외환 이 두 가지가 가장 변동성을 키우면서 증시를 좀 부담스럽게 했죠.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가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증시에 대한 투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1조 원 정도 순매도. 예, 순매도를 그 정도 해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시장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건가 좀 살펴보면 작년이었죠. 작년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나서 2016년도에 이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초반에. 예. 혹시 그러지 않을까. 뭐 어허.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좀 살펴보면 인플레 압력이 좀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12월 또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어허. 거기에 또 야 이렇게 가다가는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반등을 줬던 게 이게 올해 이제 9월달 FOMC 이후에 장기 금리 자체를 좀 낮췄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줘서 2100 근처까지 왔었는데 야 이렇게 가다 보면 또 2017년도에 뭐 3번, 4번 뭐 이렇게 시장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금리가 많이 떴죠? 네, 그렇죠. 정책 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금리 자체가 좀 많이 올랐죠. 네, 실세 금리라고 하는. 예, 실질 금리 자체가 팁스가 이제 크게 올라갔는데 자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할 건가 좀 살펴보면 예.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정책, 재정 정책 확대되면 결국은 뭐 GDP 내 이제 재정 부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고 거기다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그 히스패닉계를 한 300만 명 이번에는 좀 줄여가지고 쫓아낸다고 하는데 미국의 고용을 좀 살펴보면 구인과 구직 좀 살펴보면 구인보다도 구직이 더 적어요. 어허.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 다가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업률이 뭐 4%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참여율이 같은 거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제 참여율. 예. 노동시장 참여율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완전 고용에 다가섰다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300만 명을 쫓아낸다? 야 이렇게 돼버리면 저임금 노동자들을 누가 들어갈 건가? 어허. 이런 부분들이 임금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실질 임금 자체가 올라가다 보면 실질 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채권 금리가 크게 변화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00만 명 이 추방이라는 거는요. 뭐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 2년 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저 XS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멕시코하고의 그 장벽 콘크리트 장벽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2006년도에 이미 국회에 통과됐던 사실이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그러니까 했던 건데 이게 통과됐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그렇죠.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뭐 거.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 마치 막 하면서 뭐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이게 네. 하나둘씩 뭐 말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적으로 그렇게 됐다가는 나중에 이제 무디스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를 한 거 보면 미국 경기가 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용 임금 자체, 실질 임금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는 기업 실적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수 자체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300만 명을 만약에 일거에 그 추방을 한다라는 게 뭐 현실화되기도 좀 어렵겠지만
이 사실 미국의 이 행정력이라든지 경찰력이라든지 이민국의 이 뭐랄 능력이요. 이 300만 명을 다 속간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힘들죠.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해외로부터의 이민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부터 시작해서 불법 그렇죠. 체류자에 대한 좀 엄격한 관리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하듯이 300만 명 추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힘들죠. 예, 많이. 미국에 몇 년 살아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자 금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뭐 미국의 금리 얘기요. 이제 12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뭐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 지금 90%가 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90%가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90%가 넘는 그 금리 인상을 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안 해버리면 그것조차도 충격이죠. 어허. 시장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앨런 의장이 지난번에 이제 합동경제위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게 이제 채권금리나 달러 강세에 영향을 이미 반영을 했다. 그러면 과연 12월 15일 날 발표를 하면 채권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채권금리가 이 기준금리 말고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 말고 실세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뭐 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채권금리가 시장이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채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너무 이 과도한 채권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 투자은행들이나 이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손절매를 한번 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쭉 그 손절을 부르는 그런 수급 상향의 어떤 왜곡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 뜨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또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정정책 확대한다. 예. 그랬는데 그 확대하는 그 돈을 어디서 받아오냐? 예. 그건 국채 발행이거든요. 예. 그만큼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그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예. 수급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하.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좀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에 그렇게 반등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발행을 예. 그 발표 우호적인 건 내용이 나오더라도 국채 금리 자체가 반등을 주지 못해요. 지금 예. 현재는 2.3%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하는 좀 장중 등락폭도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 이제 연준 위원들이 12월 달 금리 인상 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매물 맞아서 다시 빠지고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 이미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수급상 이슈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서상영 그 위원 생각은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올랐던 채권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뭐 하락 조정 이렇게 좀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달러 최근 들어서 이제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영향들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1월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조정을 크게 받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수급상 이게 뭐 하락과 상승이 뭐 혼재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애초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폭락할 거라는 미국 주식 전혀 반대 방향으로 폭등했잖아요. 이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했었던 업종들을 좀 보면 예. 금융주가 선두에 섰었잖아요. 10% 예. 넘게 이제 올랐는데. 급등을 했는데 예. 이러한 이유 자체가 일단 프랭크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예.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은행주들이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거의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4일 정도 이제 이탈리아 국민투표 전까지는 예. 여기서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금융주들이 그 외로 또 하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반등을 줬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사라지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거기다 뭐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뒤를 이어온 게 결국은 에너지주. 에너지주가 뭐 되고 나서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네, 국제유가 자체가 예, 연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 국제유가 자체는 지금 현재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46%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 등이 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말은 뭐냐면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업 실적 자체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여기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네, 국제금리라든지 달러의 흐름을 좀 지켜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달러가 이런 식으로 강세로 보이면 예. 결국은 해외 매출의 거의 한 50% 가까이가 예. S&P 500의 매출이 50% 가까이 드는데 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실적이.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달러가 이렇게 계속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면 미국 연준에서 무턱대고 금리 올리기도 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럼 미국의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네. 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뭐 무슨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정작 실적이 좋거나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차익 매물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전망해보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좀 대응하는 그냥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대선의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트럼프 후보가 또 1조 달러 푼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증시도 트럼프 후보와의 허니문 기간을 그렇죠. 좀 갖고 있는데 네. 그 허니문이 뭐 한 달이 될는지 두 달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시군요. 자, 12월 FOMC가 12월 15일이죠. 현지 시각으로죠. 네. 그때까지 다른 스케줄들도 쭉 있을 거예요. 네네. 한번 스케줄 한번 보죠. 일단 당장 오늘 드라기 총재 22 총재가 연례 유럽 의회에서 이제 연례 회의가 좀 준비되어 있고요. 이 회의에 이제 뭐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든지 제조업 지표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열 초반에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그 핵심 PC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미 연준의 물가 지표라고 칭하는 게 이제 이번 달 30일 날 좀 발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식품류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예.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주의해서 좀 살펴봐. 예. 당장은 지금 현재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어허. 않고 있어요. 근데 예. 이탈리아 은행주들은 지금 현재 이틀 연속으로 5%씩 빠지고 있거든요. 10% 정도 빠져 있어서 어허. 12월 4일 날 미국 이탈리아 국민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이 그 유로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럼 뭐 이슈가 있거든요. 이탈리아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렉시트라 그래야 되나? 뭐라 단어 조합이 잘 안 되는. 어쨌든 브렉시트의 재판이 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일단 이번에 헌법 개정에 관련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정부를 해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말은 2018년도에 있을 총선을 앞당기겠다는 뜻이고요. 아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유로존 이탈을 꿈꾸고 있는 오송운동이 정권을 잡을까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총선을 조기에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뭐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송운동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죠. 이제 그리스가 시리자당이 당선이 됐듯이 그때 시리자당과 같은 시기에 생성된 게 오송운동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송운동이 당선이 되면은 큰일 나죠 이제. 아니, 근데 프랑스도 뭐 르펜이니 뭐 이런 극우 또 뭐 오늘은 신문 보니까 극우는 아니지만 약간 우파. 쥐펜이 이제 지금 현재 어저께 이제 지난 주말까지 이제 프랑스 공화당 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대선 후보 1차가 있었는데 사르코지가 될 줄 알았는데 사르코지는 떨어졌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쥐펜이 거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 사람은 함정인 보수주의.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올랑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당을 이끌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은 내년 4월이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3위 정도밖에. 이게 극우주의자인 르펜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농하다. 됐다고. 근데 사르코지도 아니다. 사르코지 아니고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극우주의자 르펜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데 네. 아마 그렇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쥐펜이 드는 걸로 지금 현재 공화당 쪽에서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2월 8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그렇죠. 12월 15일 날 드디어 FOMC가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 증시에 우호적인 스케줄은 없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만약에 드라기 총재가 네. 야 경기 부양책 엄청나게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또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한다라면 시장에서 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12월 달 금리 인상 오케이.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은 그 기자회견 하는 달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네 델런 회장이 금리 딱 올린 다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큰일 이렇게 나죠.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는 거는 대세다. 시장의 대세. 그리고 시장은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앨런 회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상원의원이 물어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하다.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일정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뜬금없이 나 1조 달러 풀래 이 정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채권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피셔 연준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채권 시장에 대한 이제 부담스러운 문제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그런 내용들을 언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20일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년도까지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근데 이제 채권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단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들로 우리 시장은 뭐 오른 게 없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꽤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미월 관계 혼인문 기간이 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15일 FOMC 때까지 그렇게 시장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